중국 반도체가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습니다. 네덜란드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ASML이 첨단 반도체 생산에 필수적인 극좌외선, 그러니까 EUV 노광 장비 수입을 중단한 데 이어서 구형 반도체 설비 장비인 이 심좌외선, 그러니까 DUV 장비까지 수출은 물론이고 유지 보수까지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은 반도체 생산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허망하게 무너지는 이 반도체 굴기에 대해서 Y타임즈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로이터 통신은 1일 익명의 소식통들을 인용해서 딕시오프 네덜란드 총리가 올해로 만료되는 중국 내 ASML의 특정 서비스와 예비 부품 제공 라이선스를 갱신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은 지금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프로세서 같은 첨단 칩을 만드는데 꼭 필요한 극좌외선 노광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ASML의 구형 노광 장비, 그러니까 DUV를 여러 번 돌려가지고 칩을 생산하는 이가 없으면 잇몸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라도 고품질의 스마트폰 AP를 만들 수 있긴 하지만 수율이 낮아서 수지 타산은 전혀 맞지 않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첨단 칩을 억지로 만들어 왔었는데 이마저도 불가능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국 입장에서는 닥쳤던 개신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런 조치는 억지로 반도체 생산 늘려가려는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 미국이 지속적으로 제동을 걸면서 결국 네덜란드 정부도 미국의 뜻을 따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동맹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 통제 기준에서 미국과 걸맞지 않을 경우 해외 직접 생산품 규칙, 이걸 FDPR이라는데 이 FDPR을 적용하는 등 추가 조치를 단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압박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서 FDPR이란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 기술 등을 조금이라도 사용했으면 수출 시에 미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한 규칙을 말합니다. 반도체 제조 장비에서 중요한 국가로는 미국 외에 한국, 네덜란드, 일본 등이 꼽히는데 미국 정부는 이 FDPR 사용을 앞세워서 동맹국들이 이에 동참하도록 해왔습니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같은 미국 반도체 장비 기업은 일찌감치 수출 금지와 서비스 제공 금지에 동참을 해서 중국 시장에서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ASML, 도쿄 일렉트론 같은 동맹국 기업들은 난색을 표하면서 일부만 동참을 해왔습니다. 계속되는 압박에 ASML은 올해 들어서 이 구형 노광 장비 수출 제재에 동참을 했습니다. 이후 중국에는 주로 규제를 피할 수 있는 구형 키트 형식의 제품만 수출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젠 장비의 유지 보수마저도 중국과 관계를 끊겠다라고 결정한 겁니다. 지금은 ASML의 인력들이 중국 고객사 공장에 상주하면서 유지 보수를 돕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해서 마르크 루이터 전 총리 당시 네덜란드 정부는 미국의 수출 금지 조치가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해왔지만 딕스호프 총리가 취임하면서 노선을 선회한 것으로 보입니다. 딕스호프 총리는 최근 블룸버그하고 인터뷰에서 국가 안보를 둘러싼 중국과의 대화에서 매우 신중해야 된다 그러면서 네덜란드 정부가 올해 새로운 수출 통제를 고려하고 있는지 묻는 질문에 대해서 미국민 일본과 좋은 협상을 하고 있으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조치에 대해서 블룸버그는 세계적 수준의 반도체 산업을 키우려는 중국의 반도체 굴기에 뼈아픈 타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중국은 앞으로 날이 갈수록 반도체 장비 대중국 수출이 제약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해서 올해 엄청난 양의 반도체 장비를 사들였습니다. 중국 해관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중국의 반도체 장비 수입은 260억 달러로 역대 최대 수치였습니다. 그 중에 ASML로부터의 수입 총액은 20억 달러를 넘었습니다. 이는 역대 두 번째로 높은 금액입니다. 한마디로 추가 제재를 예상해서 일단 사놓고 보자, 이 개념으로 구매를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문제는 아무리 제품을 수입했더라도 ASML로부터 유지 보수를 못 받게 되면 새로운 장비들마저도 제대로 가동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중국 내에서는 화웨이가 스마트폰용 첨단 AP를 설계하면 중국 대표 파운드리인 이 SMIC가 구형 DUV를 활용해서 생산을 합니다. 첨단 EUV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SMIC는 구형 SMIC 장비, 그러니까 DUV를 여러 번 그리는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만들게 되면 생산은 억지로 하는 거니까 가능하긴 하지만 수율이 떨어지면서 수익적으로는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웨이가 첨단 AP가 내장된 스마트폰을 마음껏 양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이 ASML로 하여금 왜 대중국 수출과 유지 보수까지 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이 이 ASML의 장비로 스마트폰용 칩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용해서 군사 목적으로 활용하는 칩까지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제프리 반 리우웬 네덜란드 국제통상개발협력장관은 지난 2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중국이 군사기술 개발의 자급자족을 촉진하기 위해서 리소그라피 분야에서 네덜란드 등 외국 전문 기술을 얻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러면서 ASML의 장비가 고부가 가치 무기 시스템 및 대량 살상 무기에 들어가는 첨단 반도체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이렇게 밝힌 바 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산업은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최근 일본의 니케이 중국어판은 일본 반도체 조사기업 테크날리의 시미즈 히로하루 사장이 중국 반도체 기술이 세계 최대 파운드리, 그러니까 반도체 유탁 생산업체인 대만 TSMC보다 3년 처진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했다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 보도를 인용해서 국내 언론들은 미국의 제재 효과 있나? 효과 없다. 이런 식의 헤드라인을 달면서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상반기에 눈부신 실적을 올렸다라고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니케이 중국어판 기사에서 시미즈 사장은 TSMC가 2021년 양산한 5나노 칩 기린 9000 AP와 중국 최대 파운드리 기업 SMIC가 2024년 양산한 7나노 칩 기린 9010 AP를 비교한 결과 이런 결론에 도달했다라 그러면서 이들 반도체 칩은 기본적으로 처리 성능이 비슷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린 9010 AP는 중국 화웨이사나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했고 지난 4월 시판한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 퓨라 70 프로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기린 9000 AP도 TSMC가 양산을 맡았지만 하이실리콘이 설계를 했습니다. 시미즈 사장은 화웨이 최신 스마트폰을 분석한 결과 현재까지 미국 정부의 대중국 수출 통제는 중국의 기술 혁신을 조금 늦췄을 뿐이며 중국 반도체 산업은 자주 생산을 추진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니케이가 보도한 시미즈 사장의 발언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놓치고 있습니다. 중국의 SMIC가 만들고 있는 7나노 칩을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만약 ASML이 DUV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까지 다 막아버려도 SMIC가 7나노 칩을 양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은 노입니다. 물론 중국이야 이거 없으면 잇몸하는 식으로 또 어떻게든 방법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그게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겁니다. 특히 반도체에 있어서 그 기술이 3년 뒤쳐져 있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차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언뜻 들으면 3년 후면 중국이 한국이나 서방 국가의 반도체 기술을 따라올 수 있다 하는 식으로 들리지만 전혀 그렇지를 않다는 겁니다. 3년 후면 한국의 삼성이나 SK 하이닉스는 더 높은 곳에서 날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5월 8일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미국이 인텔, 퀄컴 칩의 수출 허가를 취소한 후에 중국 내 성장 산업인 화웨이 노트북 사업이 휘청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도한 기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2022년 이후 출시된 화웨이의 소비자용 노트북 대부분은 인텔 혹은 퀄컴의 프로세서를 탑재해왔다 그러면서 인텔과 퀄컴 칩에 대한 미국의 추가 제한은 중국에서 성장하는 화웨이의 PC 사업에 엄청난 어려움을 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짚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화웨이는 스마트폰에 비해서 덜 진보된 칩이 사용되는 데스크톱과 노트북 컴퓨터를 양산하면서 수입원을 다각화하려 하고 있다 그러면서 화웨이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은 미국 칩 제조업체에서 이런 프로세서를 구매하고 있으며 제재가 발효되기 전에 비축된 칩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이 지난 3월 보도한 바에 따르면 지금 화웨이가 사용하고 있는 칩들은 트럼프 행정부 당시에 구매한 수백만 달러 상당의 엄청난 양을 지금도 비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그러면서 화웨이가 지난해 중국산 반도체를 사용한 메이트 60 프로로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이 스마트폰에 들어간 7나노미터의 기린 9000S 프로세서는 ASML의 DUV를 통해 SMIC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것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한국의 일부 언론들이 현란하게 중국 반도체를 선전하고 있는데 이런 말들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YTN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